안녕하세요, 봉뉴스입니다. 자, 오늘 오후 세 번째 소식도 봉뉴스가 직접 발췌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많은 언론사에서 굉장히 조금 재조명을 받고 있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 빨리 전달해드리고 싶어 정말 봉뉴스가 안달났는데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M카운트다운에서 깜짝 영웅님의 현장 포토를 공개했는데, 이게 제가 다 보여드릴 순 없고 이 고화질 현장 포토 사진을 직접 우리 수호천사님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거기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그 이미지 꾹 길게 눌러서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쁜데 제가 슬쩍 한 장 보여드리면 이런 수준의 고퀄리티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어린 팬들은 난리 났습니다. 너무 많다, 짤 귀엽다, 잘생겼다, 핑크 영웅님 소프트 스윗하다, 귀엽다, 너무 예쁘다라는 반응이 터지고 있고요. 이 사진이 수십 장입니다. 음악방송을 출연하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이야기가 어린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가서 주우래 크크크 시키는 대로 하겠다, 너무 좋다, 주우러 갔는데 너무 많다, M카 너무 감사하다. M카운트다운에서 히어로의 수많은 사진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많이 찍어놨을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꼭 가셔서 제가 링크에 남겨드릴 테니까 히어로의 우리 이쁜 사진들 고화질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히어로가 엄청난 질주를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사랑한대 도망가 노래방 인기곡 21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화요일에도 변함없이 히어로의 이런 신기록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한대 도망가가 노래방 인기곡이 된 지 꽤 됐는데 21주 연속입니다. 한 달에 한 4주에서 5주 정도 된다고 가정해 봤을 때 거의 4달 가까이 히어로가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건데요. 노래방에 가면 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를 전부 다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말해주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히어로가 선보이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요, 엔데믹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팬데믹이었다면 이제는 엔데믹이라고 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죠. 훈풍 부는 가요계, 대형 가수들이 줄줄이 컴백한다. 그러니까 가요계가 이제 들썩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형 가수들이 복귀를 하면서 아이돌부터 기성가수, 트로트와 발라드, 밴드 음악 등 형태와 장르가 다양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K-POP 4세대 아이돌들이 또 엄청나게 탄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싸이와 방탄소년단의 슈가, 또 새로운 보이그룹들, 이 수많은 가수들이 복귀하고 있다라는 설명과 더불어서 맨 첫 번째 거론되고 있는 가수가 이미 10여 개 팀이 가요계를 복귀했다라고 하지만, 가수 임영웅이 이달 초 데뷔 후 첫 정규 앨범을 발표했다. 그리고 르세라핌과 함께 신고식을 치르며 가요계에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당당히 쓰여 있습니다. 이 수많은 가수들이 복귀하는 가요계의 들썩이는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 히어로가 첫 번째로 거론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가요계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이것뿐만인가요? 심지어 광고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시작을 알리는 새 얼굴들이라고 해서 각종 TV 광고의 순위를 매겼는데요. 뭐 교촌치킨부터 다양한 광고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TV 광고 시청률 탑 30이라고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광동경호고가 27위에 랭크되어 있죠? 봉뉴스 순위가 좀 낮은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엄청난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1위를 했다면 더 좋았겠죠. 근데 27위만으로도 너무나 큰 성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광동제약의 광동경호고 광고는 27위에 랭크가 됐는데, 연재가 시작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주간 차트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왜냐? 트로트계의 아이돌로 세대를 초월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임영웅을 모델로 쓴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기사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동경호고가 연재가 시작된 이후 2017년부터 2022년인,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5년이 지났죠?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순위 주간 차트에 27위로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5년 동안 30위 안에 진입 자체를 못했다라는 거죠.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히어로의 파워라고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가운데 참 황당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YTN에서도 집중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르세라핌 앞에 무릎, 야속한 방송 점수. 오늘도 이 기사가 올라왔죠. 왜냐? 이번 주에도 음악방송 뮤직뱅크는 방송을 하기 때문입니다. 순위가 매겨질 것이고요. 이게 지금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수많은 대중들과 팬덤, 언론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해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났느냐? 뮤직뱅크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임영웅 씨는 디지털 점수와 음반 점수에서 르세라핌을 크게 앞질렀지만 방송 점수 부분에서 5,348점을 받은 르세라핌에 비해 임영웅 씨가 0점을 받았다. 그러면서 1위 자리를 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방송 점수 차이 때문에 약 800점이 넘는 총점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이 방송 점수에 대한 횟수에 대해 꼬집고 있습니다. 즉 음악방송 출연에 대하여 이번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음반 판매가 차트에 미치는 영향이 소셜미디어 지수처럼 같은 5%의 비율밖에 안 된다라는 것에 납득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보면 SNS 점수가 있고 음반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점수가 같은 비율인 5%의 비율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공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음반 판매율이 어찌 보면 굉장히 지대한 인기 지표인데 소셜미디어, SNS,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것에 댓글이나 샵태그로 남겨진 활동지수와 같은 비율의 5%라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다. 임영웅을 건드리며 공론화된 방점뱅크. KBS의 해명은? 이런 글이 또 오늘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점수 때문에 여전히 히어로가 억울하게 밀려났다. 특히 방송 횟수 점수와 관련해서 명확히 알려진 부분이 없다. 모든 방송이 아닌 KBS가 제작하는 TV 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 라디오 등의 노출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영웅이 0점을 받은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아예 빵점이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뮤직뱅크 측에서 방송 점수가 전체 중에 20%만을 차지한다고 안내했지만 이번에서는 아예 방송 점수가 순위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만큼 공정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뮤직뱅크 결과에 항해명을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청원이 KBS 시청자 권익센터에 빗발쳤지만 이미 답변 요건이 충족된 상태인 만큼 어떠한 답변이 나올지를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 점수로 순위가 뒤집힌 전적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금세 논란이 묻혔다면 이번에는 히어로가 그 부당함을 겪게 되면서 거대한 영웅시대 팬덤이 들고 일어났고 그동안 불만을 갖고 있던 수많은 일반인들과 대중들까지 함께 폭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해명의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KBS 시청자 권익센터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동의한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과연 KBS에선 직접적으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참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또 제2차 항의가 빗발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히어로의 막강한 영향력을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데요. 그런 히어로에게 찰떡 같은 노래를 제공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타이틀곡의 작곡가인 이정님도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정님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영웅님과 함께 촬영한 사진도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정님이 히어로가 직접 사인해준 사인 CD를 받고 음악하길 잘했다라고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그 감동이 많이 전달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정님이 최근 작성한 글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이정님은 빨래를 주제로, 거짓말을 주제로, 휴대폰을 주제로, 하늘을 달리다라는 단어를 주제로, 매듭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다양한 자신만의 생각을 칼럼처럼 인스타그램에 게재를 했는데 최근에 작성한 이 쓰레받기라는 칼럼이 굉장히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쓰레받기, 화장장에 처음 갔을 때 화장이 끝난 유골을 작은 빗자루로 쓰레받기에 쓸어 담는 모습을 본 것은 충격이었다. 시종일관 극도로 삼가며 엄숙하게 진행된 장례 절차 끝에 등장한 싸구려 플라스틱 빗자루와 쓰레받기.
고인에 대한 예의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물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제 육신도 제로 돌아가 이 유골엔 어떠한 정신성도 남아있지 않다는 단절의 선언인가? 혹은 그저 참담한 무신경함인가? 난 아직 그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단지 뭔가 더 나은 도구와 방식이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할 뿐이다. 사실 이 내용은요, 뉴스에 났다라기보단 뽕뉴스가 직접 우리 영웅님의 타이틀곡과 연관지어 최초로 드리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쓰레받기라는 단어, 이 쓰레받기가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 이정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우리 소천사님들 상당수가 공감하시지 않나요? 뽕뉴스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화장이 된 유골을 실제로 쓰레받기에 빗자루로 쓸어 담는 걸 많이 봤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단이 아니더라도 천으로 된 곳에 이 유골이 남은 것들을 붓으로 된 형태로 잘 쓸어 담거나 충분히 다른 방법을 개선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우리가 쓰레기를 쓸어서 버리는 쓰레받기에 빗자루로 쓸어 담는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꾸준히 봐왔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평소에 이정님은요, 단어 하나하나에 그리고 물건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고충하는 스타일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정님이 직접 히어로의 요번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를 작곡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히어로의 이번 노래가 얼마나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주철한 PD님이 이야기했듯 이 전혀 다른 장르의 두 사람이 음악적으로 만났듯이 이 음악인들은 결국 언젠가 음악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의미까지 해석될 수 있을 만큼 이번 이정님이 작곡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의 의미가 상당히 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약간 이례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단어에 대해서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보게 됐고, 그만큼 영웅님의 노래를 작곡한 이정님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웅님 역시 평소에 사사로운 것 하나에도 굉장히 고심하는 스타일이고 신중하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야말로 신중한 두 사람이 만나서 만들어낸 이번 타이틀곡이기 때문에 지금 이토록 큰 인기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정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노래를 쓰다 보니까 이 노래가 연인 간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웅이 너와 영웅시대 팬분들 간의 이야기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고, 히어로 역시 굉장히 공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노래를 우리가 스밍하고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도 이토록 많은 의미 있는 내용을 뽕뉴스가 팩트에 담아 신나게 전달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